라이키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안녕하세요, 라이키입니다. 또 돌아왔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니. 뭔가 엄청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 한 달 정도? 그리고 6월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5월이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5월부터 뭔가 매번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갈 때쯤이 되니까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또 이제 팀플이고 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들어서부터는 제가 알바를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원래 주 3일이었는데 5일로 늘렸어요. 이제 7, 8월에 여행을 가야 돼서 잠깐이라도 좀 돈을 모아야겠다 싶어서 6월 한 달만 좀 바짝 일을 하자 싶어서 그냥 제가 시프트를 늘려달라고 했어요. 한 달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이력서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찾아보고 이사갈 집도 찾아보고 발표 준비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돌아오는 주가 학교 마지막이거든요. 일주일만 다니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 말이 일주일이지 수업을 4일만 해서 4일만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틀이 이제 시험이죠. 하루는 발표하는 날이고 하루는 시험 보는 날. 그래서 수업은 이틀 남았다. 아주 대박이죠.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와가지고 막 시차 적응도 못하고 대내 살면서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던 게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도 더 됐네. 와, 정말 어학연수 학원 그러니까 ESL 수업 듣는 것도 지겨웠는데 그것도 빨리 끝나라 했던 게 또 5, 6개월 이렇게 됐네요. 대박이에요, 진짜. 지금까지 산 만큼 또 살면 이제 저는 비자가 끝나요. 물론 홀 비자를 받아놔서 연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연장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다 쓸지 말지는 모르겠는 느낌? 그래서 지금 잡을 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피스 잡 위주로 구하고 있어요. 원래 하던 일 쪽으로 한국에서 하던 일 쪽으로 이제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취업은 한국이나 여기나 쉽지는 않죠. 그냥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을 하면은 사실 돈은 진짜 많이 벌어요. 정말 많이 벌어요. 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돈 버는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왕 왔는데 기회가 되면은 오피스 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력서를 넣어보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그 커버레터라는 거를 같이 내야 되거든요. 필수는 아닌데 대부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소개서 같은 한 페이지짜리 그 문서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나는 누구고 내 강점은 뭐고 너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등등의 그냥
자기 어필용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구를 하지 않는 곳에도 넣게 되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또 내가 넣으려는 회사를 막 다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 커버레터를 매번 수정을 하고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근데 막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쓰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진짜 열심히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 쉽게 하고 싶은지 참.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데를 넣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되게 높고 막 몇백 명씩 지원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비자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만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외국인을 뽑아줄 회사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같이 찾아보고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저는 지금처럼 알바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투잡을 뛰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나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로망 실현용 카페 그렇게 일을 하고 싶고 카페에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아서 돈벌이용으로 이제 레스토랑 서버 같은 거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살아보고도 싶어요. 그게 저의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플랜이 될까 싶네요. 뭐지? 방금 띵 이런 소리가 났는데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월까지는 이제 오피스 잡을 한번 찾아볼 것 같고요. 만약에 정 안 된다. 진짜 마지막으로 9월까지도 그게 조금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알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업 비자여가지고 사실 그 학교에 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관련 수업을 들었던 전공 관련해서 일을 했다는 그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구하긴 하더라고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막 제대로 된 마케팅이나 뭐 이런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SNS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을 겸사겸사 구하는 데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문서 제출용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근데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최악의 경우 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내년 초 상반기 중에서도 좀 초에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평균 한 내년 한국 장마철이 끝나고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은 가장 크고요. 알바를 하면서 지내든 오피스 잡을 구해서 지내든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진짜 오피스 잡을 구하게 됐다. 근데 거기가 좀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모을 비자를 아마 다 쓰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장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긴 해요. 근데 또 이제 같이 알바하는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외 생활을 냅다 떠나기에는. 그것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회사를 퇴사를 하고 온다는 게 사실 적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30대에 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 중에서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온 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뭔가 그분들 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 포함해서 그렇게 좀 늦은 나이가 아닐까 싶은 나이에 온 사람들 보면은 진짜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더 그래요. 뭔가 어렵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게. 하던 거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뭐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1년씩 이렇게 산다는 게,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타지 생활 1년이 공백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해서 여기 와서 야무지게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나게 사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언니들이 되게 의외로 워홀이 끝나면은 다른 나라 워홀을 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여기서 캐나다에서 1년 워홀하고 영국에서 워홀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영국에 넣었는데 잘 떨어져가지고 이제 호주도 넣을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도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도 혹시 그럴 거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솔직히 저는 그럴 생각이 없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해보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에서만 지금 최소 1년 반, 한 2년, 최대 2년까지 사는데 다른 나라 워홀까지 가면은 막 3년 정도를 이제 뭔가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구하고 시작하고 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 워홀을 해보고는 싶지만 그냥 거기에서만 멈췄었던 생각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니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유럽 쪽으로 한번 워홀을 가보고 싶기도 해요. 아일랜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 동료들은 영국 워홀을 정말 많이 갔다 왔어요. 해외 생활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분들 보면은 왠진 모르겠는데 다 영국에서 지내다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미국파이신 분들도 보면은 영국 아니면 미국, 그리고 워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미국도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코업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막 대학교를 입학이나 편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면은 코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워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는 워홀은 너무 사람들이 다 그냥 외국 가서 놀다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워홀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딱 적당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코업이었는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수업을 들어보니 제가 원래 공부했던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수업이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수업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거를 이제 가르칠 때 조금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수업의 질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뭘 하든 수업을 듣는 거든 코업이나 워홀이나 어학연수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 다 내 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코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듣는 수업도 마찬가지고, 수업의 질이 좋다고 해서 제가 그 수업을 100%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큼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진짜 집에 와서도 과제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은 영어도 늘 수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막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돈 들여서 이렇게 수업을 듣느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막 엄청나게 후회를 하지는 않지만 워홀로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워홀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일단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수업이든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워홀을 오면은 그런 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만난 직장 동료가 다인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코업 한 거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지도? 왜냐면 제가 그런 거 좀 잘 못하거든요. 친구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먼저 막 가서 막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도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아직 그 사람을 모르니까 섣불리 친해졌다가 또 괜히 멀어지거나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선뜻 먼저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저는 탐색전이 긴 편이에요. 물론 정을 쉽게 주는 타입이긴 하지만 거기서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되게 오랫동안 제가 탐색전을 한 결과 이 친구랑은 친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친구가 이제 생긴 거죠. 물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가 한 2-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사실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또 학교 졸업하면은 이 친구들이랑 멀어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아휴 정말. 그리고 저랑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같이 여기로 왔는데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개월 남았나? 6, 7, 8, 9, 4개월, 5개월쯤 남았다,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짜 그 친구 돌아가면은, 어떡하죠? 어떡하지? 저 솔직히 진짜 그 친구 없었으면은, 여기 적응하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하지 못하는 말들? 그러니까 진짜 친한 애들 아니면은 안 하는 말들? 를 그 친구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고마웠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 돌아가면은 저는 알아서 살아야죠 뭐. 인생은 욜로니까. 이제 저도 그때쯤 되면은 여기 온 지 한 1년이 조금 안 될 시점이니까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뭐.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기도 해요. 뭔가 밴쿠버에만 있기에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근데 또 옮기자니 그 지역 가가지고 이제 겨우 친구 만들었는데 그 지역 가서 또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고생하기도 싫고 좀 고민이 많아요. 만약에 오피스 잡이
밴쿠버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잡혔다. 다른 주에서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또 갈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아직 다른 주에는 이력서를 넣지를 않아 봐서 사실 모르겠는데 좀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해요. 그 누구에게도.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뭐라고 주저리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사실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밴쿠버에서 오피스 잡을 8월에 딱 구해가지고 9월부터 출근을 하고 그러면은 나는 돈을 이만큼 벌 거니까 이런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획을 하면 뭐예요. 안 될 텐데. 물론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정말 어려워요. 한국 돌아가면은 한국에서도 또 취업 준비 해야겠죠? 정말. 정말. 그게 싫어서 다른 나라 오늘 또 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근데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형태의 경험이든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이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경험이든 그냥 뭐든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저도 더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인 느낌인 거죠. 직업으로 따지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오늘 알바하는데 오늘이 토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알바를 하고 왔어요. 알바를 하는데 원래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당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당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럴 때 달달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파는 디저트 같은 거 못 파는 것들 생기면은 먹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마카롱 싸다가 부러지고 구겨지고 막 그렇게 된 거를 먹어요. 하나씩 먹는데 마카롱 하나 정도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당 떨어진 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냥 당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마카롱 다 포장을 하고 이제 부러진 거 이렇게 모아둔 게 있길래 먹었어요. 근데 이게 당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해가지고 마카롱을 또 먹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내 몸이 미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진짜 줄이 끊이지 않고 막 바깥에까지 줄을 섰어요. 줄을 서다 못해서 문을 열고 그 바깥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케이크를 진열장에 넣다가 얘가 넘어져가지고 팔지를 못하게 생긴 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케이크 먹을래요?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마침 이제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밥 먹고 후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밥 시간이 겹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이제 또 남은 거 빵이랑 이런 거 남은 거를 모아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넛이랑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크로와상인데 빵 이름을 몰라요. 크로와상인데 모카본에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크로와상에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안 먹어본 거여가지고 그것도 먹고 도넛도 이렇게 논아서 먹고 같이 밥 먹는 분들이랑 같이 논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은 셈이죠. 매니저님이 준 조각 케이크도 같이 논아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이게 달달한 걸 그렇게 먹었는데도 뭔가 당 떨어지는 그 기분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막 몸이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럴 정도로 몸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왜 이러지? 진짜 그냥 물음표만 떴어요. 진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단 게 계속 땡기지? 이랬는데 오늘 너무 사람이 많고 바빠가지고 제가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 하루에 한 잔이 무료인데 그거를 이제 바리스타 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먹고 싶은 거 이제 뭐 라떼면은 라떼 하나만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가지고 바리스타 분들한테 부탁을 하기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오늘 못 마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페인을 안 먹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8시인가? 8시 반이었나? 됐는데 진짜 커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마침 이제 줄이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그 스페니쉬 라떼 아이스로 하나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 바리스타 분이 당연히 되죠 이러면서 만들어줘서 마셨는데 진짜 거의 원샷을 했어요. 한 3번 만에 다 먹었어요. 사이즈도 큰 걸로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카페인을 먹으니까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문제는 당이 아니라 카페인이었어요. 진짜 카페인 중독인가 봐요, 저. 커피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은 기운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저 회사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심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카페인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당 떨어지는 그 기분이 아니라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커피를 마시면 괜찮아지는. 근데 그거를 그때 찾아보니까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좀 끊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알바하면서 다시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커피가 없으면 안 돼요.
아, 정말 큰일이에요, 이것도.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는데, 필요해서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럴 때 카페인을 딱 먹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퇴근을 했고 내일 또 가야 돼요. 지겨워 죽겠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조금 오일을 하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일에는 오픈을 하고 주말에는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평일에 오픈을 하면은 오후에 시간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마감할 때는 오후에 출근을 해서 이제 밤에 오니까 사실 오전에 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시간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오전 오픈 알바를 하면 일어날 땐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눈을 뜰 때마다 와 진짜 너무 가기 싫다 막 이러는데 오히려 딱 출근하고 나서 일 시작하면은 오픈이 훨씬 나아요. 평일 오픈 때는 손님들도 훨씬 나이스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항상 보면은 되게 기분 좋은 말들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항상 평일에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주말보다는 덜 바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평일치고 바쁠 때는 있지만 주말에 비하면은 바쁘지는 않은 편이죠. 평일 오전은. 점심시간 때쯤 되면은 근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일에는 퇴근을 이제 한 3시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정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일 오픈할 때 지금은 이제 퇴근하면은 바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데 학교 안 가고 이제 뭐 집을 간다거나 뭐 약속을 간다거나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일하고 내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빨리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학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여행 계획 짜야 돼요. 저 7월에 LA 여행 가는데 그것도 빨리 계획도 짜야 되고 친구들 오는 것도 제가 큰 틀은 짜놔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너네 이제 세부적으로 언제 뭐 하고 할지 너네가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이력서도 계속 넣어야 되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겠죠? 조금 덜 지루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알바 학교 이래가지고 지금 제 브이로그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막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까 놀러 가는 날도 점점 적어지고 집에 있을 때는 진짜 맨날 똑같으니까 안 찍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39분이 넘었네요. 39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도 너무 늦었네요. 저는 얼른 업로드 예약을 걸어두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안녕!